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32번 질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의 paradox,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기펜제에 대해 정리하고 마지막에 베블런제라고 하는 또 유명한 경제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은요, is that 대디아입니다 하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goods and services는 우리말로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전통적인 경제 용어로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네, 그런 용어까지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as는 when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rices fall,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demand falls,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as도 역시 when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prices increases.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또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0.7파운드일 때와 1.2파운드일 때 0.7파운드일 때는 이렇게 이 퀀티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하는 양이잖아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제 우리는 inverse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음의 관계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supply가 올라갈 때 demand는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supply가 내려가면 demand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Giffen goods are special type of products. 기펜제라고 하는 것, 기펜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이 현상을 발견한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제 재화할 때 제자를 따서 기펜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유형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for which 이때 for which는 and for them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특별한 유형의 제품을 위해서 전통적인 이런 특히 수요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펜제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면 하는 거냐면요, 잘 알다시피 이제 가격이 낮으면 어때요? 수요가 이렇게 공급되는 양이 되게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면 그 양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기점이 있습니다. 기점,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가격선이 있겠죠. 그 가격선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확 꺾여 버려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수요가 더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제품들을 기펜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s. Instead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되죠. switching, 바꾸는 것 대신에 어디에요? 그러니까 뭐 비싼 게 나오면 더 저렴한 대체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바꾸는 대신에 소비자는 demand, 더 많은 기펜제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리고 less of them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more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어면 less of them이 두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제품을 원하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제품을 덜 원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기펜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aking an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라고 해서 분사구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rice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쌀 같은 경우가 기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기펜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아이템 있죠? 보통 이제 푸드 아이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기펜제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요 tend to purchase less of it.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tend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고요. 구매하는데 그 쌀을 덜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쌀을 더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기펜제의 한 예시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면서 is라고 하는 비동사에 대해서 대시 생략되어 있는 채로 S 시절이 이어지고 있고요. S시절 속에서 주어 동사는 people, have 이렇게 가는 건데 왼절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때요? The price of rice falls. 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돈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어쨌든 한 달에 들어오는 인컴, 수입은 일정하잖아요. 뭐 버젯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은 일정한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spend,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여유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어디에 사용할 건데요? Other types of products such as meat and dairy 가 되는 거죠. 고기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그런 다른 제품에 쓸 수 있는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좀 더 생기잖아요. And therefore,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change their spending pattern. 여기서 have가 첫 번째 동사, 그다음에 change가 두 번째 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주로 쌀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었다면 이제는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고기도 좀 더 사고 우유도 좀 더 사는 소비 패턴에 변경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시아의 경우이니까 쌀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빵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은 15펜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기는 변하지 않고 50펜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이제 수입은 100펜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당연히 배부르게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사지 않고 차라리 빵 6덩어리를 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15펜스짜리 6개를 사서 예산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빵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얼마로요? 10펜스 정도로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5덩어리의 빵을 사면서도 한 덩어리 정도의 고기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빵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빵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도 같이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라고 다시 한번 뒤집어 주고 있죠. 그럼 앞의 상황에서는 빵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as rice prices increase 쌀의 가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때 as는 when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 되겠죠.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쌀을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고기를 살 수가 없잖아요. 15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 5, 25, 75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고기를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15펜스짜리 빵을 하나 더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빵을 더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고기 같은 것들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쌀을, 더 많은 빵을 소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 형태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가 적은 건 당연한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수요가 어느 순간 확 꺾이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이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요런 형태로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블런 굿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베블런제라고 역시 이 법칙을 정리한 분의 이름을 따서 정리한 법칙을 할 수 있겠는데요. 베블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 같은 것들 있죠. 사람들이 비쌀수록 더 많이 사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샤넬 같은 그런 명품 같은 거 가격이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구매하려고 뭐 소위 오픈런 한다고 하죠.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구매하려고 뭐 줄을 길게 서는 장사진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왕왕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떤 적정선의 가격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격, 정상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는 곡선의 모양을 보여주죠. 그런데 베블런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벤츠가 3천만 원이다. 그럼 안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3억쯤 되니까 엄청나게 비싸니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베블런 굿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깊은 재와 완전 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이 배블런제라고 하는 것들까지 배경 지식으로 나와서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배블런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펜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저렴한 것들 있죠. 빵이나 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음식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 배블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의 소비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용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